안녕하세요, 카레이서 김종겸입니다. 오늘 만나볼 차는 르노 삼성자동차의 XM3입니다. 제가 작년 2019년도죠 서울모터쇼에서 처음 봤는데요, 굉장히 파격적이었어요. 보통 이런 쿠페형 SUV는 흔히 외제차들에서만 많이 봤잖아요.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르노 삼성 자동차에서 내놨습니다. 딱 앞모습만 보면 세단 같아요. 헤드램프의 높이가 조금 더 낮아지면서 되게 얄쌍하고 다이아몬드 패턴으로 이 디테일을 살려놔서 헤드램프만 보면 값비싼 외제차? 그런 느낌이 들어요. 그리고 또 LED 퓨어 비전이라는 차세대 라이팅 기술이 들어가 있어서 굉장히 탐나는 라이트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드는데요. 멋있어. 그리고 이 그릴과 일자를 만들어서 차가 굉장히 넓어 보이는, 와이드해 보이는 그런 모양새를 취하고 있고요. 여기서 또 새로운 기술이 들어가 있는데요, 여기 안에 보면 액티브 에어 셔터라는 그 기능이 들어가 있어요. 이게 주행 중에 엔진의 온도가 많이 올라갔을 때 이 셔터를 열어서 이 냉각 효율을 조금 더 좋게 만들어 주게끔 그렇게 해놓은 기능인데, 열이 안 올랐을 때는 강제로 막아둬서 엔진의 열을 빨리 올려줄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주는 기능이고, 여기 에어 커튼 보이세요? 전면에서 들어가는 바람을 잘 옆으로 빼줘서 이 앞바퀴의 공기 저항을 최소한으로 해주는 그런 기능인데 굉장히 잘 만들어놨어요. 네, 이번에는 옆모습을 한번 같이 보실 건데요, 소형 쿠페형 SUV 치고는 차가 굉장히 길어요. 이 차의 길이 같은 경우에는 4570mm, 휠베이스는 2720mm, 동급 대비 가장 길고요. 가장 눈에 띄는 게 아무래도 쿠페 라인이지 않을까요? 이 루프 라인 자체가 외제차에서만 볼 수 있었던 그런 라인인데 굉장히 이뻐요. 저도 이 라인 때문에 되게 마음에 들었거든요. 그리고 이 차 자체가 앞쪽으로 기울어져 있는, 금방이라도 뛰쳐나갈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띠고 있어요. 그래서 그런지 이런 크롬 라인들도 같이 앞쪽으로 살짝 기울어져 있는 그런 모습을 띄워지고 있어요. 근데 역시 옆 라인을 보면 SUV 같다는 느낌이 들게끔 타이어도 굉장히 도톰한, 지금 18인치가 들어가 있어요. 215에 55. 이제 한번 뒤쪽으로 가보실까요? 뒷모습도 앞모습과 마찬가지로 그냥 영락없는 르노 삼성 자동차의 세단이에요. 이 차의 매력 포인트는 이 라인인 것 같아요. 이 루프 라인, 쿠페형 루프 라인. 그래서 이게 굉장히 앞, 옆, 뒤 모두 조화롭게 잘 디자인된 것 같고, 지금 일반 SUV와는 좀 다르게 와이퍼가 없어요. 왜 없냐?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. 쿠페 라인이잖아요. 그래서 이 공기의 흐름 자체가 유리창을 이미 지나서 이 끝에 와서 여기서부터 이렇게 와류가 생기기 때문에 이 유리창을 더럽힐 수가 없다는 거예요. 그래서 굳이 와이퍼가 필요 없다는 거고요. 그리고 이 트렁크 끝단에 보시면, 이 옆에서 딱 보시면은 아주 미세하게 약간 이렇게 위로 올라와 있어요. 그래서 이 트렁크 립 효과를, 립 스포일러 효과를 같이 갖고 있고요. 트렁크도 한번 볼까요? 와, 넓다. 지금 이 XM3 같은 경우에는 트렁크 용량이 513리터예요. 동급 차들에 대비해서 한 20-30리터 정도 넓은 트렁크 용량을 가지고 있는데, 세단의 트렁크를 연상하게끔 되게 깊고, 이게 다가 아니에요. 이거를 빼서 밑으로 한 번 더 이렇게 내리면 조금 더 깊숙한 공간이 나오고요. 그리고 밑에 보시면 수납 공간이 또 있어. 여기에 칸막이로 이렇게 해서 두 군데 수납 공간이 또 있고요. 그래서 이런 SUV, 쿠페형 SUV 하면 트렁크 공간이 굉장히 작다고 느껴질 수 있고 2열의 공간이 되게 좁다고 느껴질 수가 있는데, 그런 점들을 굉장히 잘 만들어낸 차량 같아요. 이번에는 실내에 들어가서 설명도 한번 해드리고 한번 또 주행도 직접 해보면서 주행 성능을 알아보도록 해보시죠. 이 실내를 보시자면 가장 눈에 띄는 게 이 웨더 스트립이에요. 굉장히 두껍죠? 이 웨더 스트립 뿐만이 아니고 이 웨더 실도 굉장히 두꺼워서 이 달릴 때 나는
풍절음이라든지 아니면 소음, 차단을 굉장히 잘 해줄 거라고 일단 이 모습에서는 보여지고요. 그리고 또 눈에 띄는 것 중에 하나가 보스 스피커? 나 보스 있어. 보스 갖고 있어. 오, 동급 대비 차량들에서 이런 재질을 볼 수 있나요? 이게 알칸타라 같은 스웨이드 같은 재질이 아니고 비슷한 느낌의 샤무드 재질이라 그래요. 그래서 이 재질로 하여금 이 차 자체가 굉장히 고급스러워 보이는 그런 느낌을 갖고 있네요. 마음에 들어. 일단 타볼게요. 네, 우선 운전석에 앉았을 때 가장 눈에 띄는 게 이 10.25인치 디지털 계기판인데요. 요즘 차량들이 아날로그 타입에서 디지털로 많이 이렇게 넘어가고 있잖아요. 그래서 그런 추세를 잘 따라간 것 같고, 그리고 또 눈에 띄는 게 이 대시보드가 동급 차들은 보통 플라스틱 재질로 만들어 놨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소프트 우레탄으로 해서 굉장히 푹신푹신하고 조금 더 플라스틱보다 좋아 보이는 그런 재질로 되어 있어요. 그 다음에 눈에 띄는 거는 이 9.3인치의 세로형 센터 디스플레이인데요. 제가 아까 처음 만져봤는데 이 터치감이 굉장히 좋아요. 기존의 이 감압식이 아니고 정전식인 것 같아요. 센터 디스플레이 밑에는 피아노 바 타입의 이 버튼들이 이렇게 직관적으로 나와 있어요. 여길 쳐다보지 않고 이렇게 바로바로 누를 수 있는 이런 점이 굉장히 좋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네, 그리고 여기 밑에 보이시는 이 공조장치의 이 다이얼 같은 경우에는 이 손에 닿는 부분이 음각으로 되어 있어서 굉장히 여기 보이세요? 고급스러우면서도 이게 세련되게 그렇게 돼 있어서 굉장히 마음에 들고, 그리고 또 하나 눈에 띄는 거는 여기 패턴들 보이세요? 이 패턴들? 이 디자인도 굉장히 세련되게 잘 해놓은 것 같아요. 조금 더 스포티해 보이게끔 잘 만들어 놨고, 그리고 생각보다 수납 공간이 되게 많아요. 여기 가운데도 있고 컵홀더도 2개나 있고 양 옆에, 그리고 조수석 쪽에는 이 센터 쪽에 그물망도 있어요. 진짜 SUV다운 실용성을 잘 캐치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 같습니다. 네, 이번에는 뒷자리에 타봤는데요. 참고로 제 키는 175cm입니다. 좀 편하게 앉았을 때 지금 이 앞쪽에 발도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있고 되게 편해요. 엉덩이를 조금 앞으로 뺀 상태에서 편하게 앉았을 때 이 정도의 공간이 나오고, 그리고 또 하나 눈에 띄었던 거는 이 천장 한번 봐보실래요? 안쪽에서 한 번 더 위쪽으로 깊게 파여서 머리 공간을 조금 더 확보를 했어요. 이 쿠페형 SUV 같은 경우에는 이 뒷자리에 탔을 때 머리 공간 확보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. 근데 이런 부분을 천장을 이렇게 만들었다는 거는 되게 칭찬해 주고 싶어요. 네, 이제 한번 차에 타서 이렇게 주행을 해볼 건데요. 이 차에 새로 들어간 엔진 먼저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해요. 이 차에는 1300cc 직분사 터보 엔진이 들어가 있는데요. 이 메르세데스와 르노 닛산 그룹이 같이 개발했거든요. 이 두 가지 브랜드에 같이 쓰이는 엔진인데, 보통 1300cc 낮은 배기량의 엔진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4기통이라고 하더라도 소음과 진동이 약간 좀 거슬릴 만한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. 근데 지금 그런 거는 전혀 없고요. 이 미션 같은 경우에는 게트락사에 습식 7단 DCT가 들어가 있어요. 듀얼 클러치 트랜스미션이죠. 이 7단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 연비를 위해서 많이 사용한다고 보시면 되고, 이 미션 소프트웨어 로직 같은 경우에도 지금 뭐 저속이라 그렇게 많은 단수를 사용하진 않지만 변속될 때 굉장히 부드럽게 잘 넘어가고 있어요. 일단은 딱 탔을 때 합격. 이제 좀 그 저속으로 달리는 도로에서 나와서 조금 뻥 뚫린 길을 들어왔는데요. 한번 가속 성능을 한번 가볼게요. 오, 생각보다 시원시원하면서 그렇게 힘겨워하는 내색을 안 하고 있어요. 지금 한 악셀 페달 한 30% 정도밖에 안 밟았는데 일반 이 고속도로에서 주행할 때 부담 없는 주행 성능을 보여주고 있고, 근데 단지 약간 아쉬운 점은 뭐냐면 미션에서
조금 더 가속을 할 수 있게 기어 단수를 하나 더 내리던지 악셀 페달에 조금 더 예민하게 해줬으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개인적인 아쉬움이 있는데,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건 지금 노멀 모드예요. 이따가 스포츠 모드에서는 어떤지 한번 좀 되게 궁금해지는데요. 그리고 지금 계기판에 보면은 기어 인디게이터가 있어요. 근데 이 뒤쪽에 함께 기어 단수가 지금 현재 몇 단인지를 조금 같이 표현을 해줬으면 어땠을까라는 개인적인 아쉬움이 좀 있네요. 근데 여기서 패드 시프트를 이렇게 누르면 숫자는 나와요. 근데 일반 드라이브 모드일 때, 오토 모드일 때는 안 나온다는 게 약간 아쉬운 점이 조금 드네요. 얘 고속도로 공인 연비는 15km예요. 약 15km. 우리가 진짜 연비 주행을 하면 그거보다 훨씬 잘 나오잖아요.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한 20km 나올 것 같아요. 와, 근데 이거 SUV 맞나? 굉장히 편하네요. 편안하고 조용하고. SUV는 원래 이 풍절음이 굉장히 크게 들릴 수밖에 없는데 지금 생각보다 조용해요. 그리고 또 한 가지 한몫을 하는 거는 이 쿠페형 라인. 거짓말 좀 못해서 역대급인데? 근데 진짜 조용하다. 그리고 지금 약간 이제 요철인 구간을 지나갈 거예요. 이렇게. 근데 되게 편하네요. 원래 SUV는 에어 서스펜션이 들어가는 차들이 아닌 이상은 심한 요철 구간을 만났을 때 굉장히 딱딱하고 텅텅거리는 소리를 내면서 불쾌한 느낌을 들게끔 하거든요. 근데 이 차는 에어 서스펜션도 안 들어가고 뒤에는 또 토션 빔이에요. 근데 이런 승차감을 만들었다는 거는 되게 칭찬할 만해요. 근데 이 르노 차 같은 경우에는 F1 팀도 갖고 있고 소형차를 굉장히 잘 만드는 회사였어요. 지금도 그렇고. 그러다 보니 이런 소형, 준중형 이런 급의 차량 세팅을 굉장히 부드럽고 재밌게 잘 해놨어요. 근데 이 차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. 이게 SUV인데 세단 같은 느낌도 약간은 들고, 내가 차에 탔을 때 이 느낌만 SUV고 막상 달리는 거 보면은 세단이에요. 그만큼 편해요. 이런 요철 구간들 지나갈 때. 지금 보면은 토션빔 하면 승차감 안 좋고 싼 차에 들어가고 이런 인식이 굉장히 많으시잖아요. 얘네는 이런 거를 정말 잘 조련해놨다 그래야 되나? 진짜 밸런스를 잘 맞춰놓은 것 같아요. 타이어의 그립? 노면을 잘 움켜쥐고 어떤 조건에서든지 부드럽게 움켜진다는 느낌이 굉장히 커요. 그게 서스펜션 뿐만이 아니고 높은 편평미를 가진 타이어를 갖고 있다 보니까 타이어에서도 어느 정도 쿠션을 해주는 그런 점이 조금 더 편안하게 다가오는 것 같아요. 이 혼란이 오기 시작했어. 이 차가 세단인지 SUV인지. 제가 전에 동급 경쟁차인 K사의 차량을 탔었는데 세팅 자체가 완전히 달라요. 역시 차는 새 차가 답이에요. 기존의 경쟁차들 혹은 기존의 자사의 차량들의 이 부족한 부분들을 새로운 차를 출시하면서 다 보완해서 나왔기 때문에 되게 마음에 든다. 아니 자꾸 이렇게 좋은 차들만 갖다 주시는 거예요. 단점도 얘기하고 싶고 까고 싶은데 스포츠 모드로 한번 바꿔볼게요. 이 누름과 동시에 계기판도 지금 바뀌었어요. 일단 이 RPM 게이지가 정 가운데로 오면서 굉장히 크게 나타내고 있어요. 또 하나 가장 크게 느껴지는 거는 악셀이 굉장히 민감해졌어요. 그리고 스티어링도 약간 무거워졌어요. 오, 달릴맛 나는데? 미션 변속도 RPM을 조금 더 많이 쓸 뿐이지 그 변속 속도가 바뀐다거나 뭐 그런 거는 전혀 없고, 이게 악셀로 차를 갖고 노는 게 되게 재밌네. 이게 일반인 분들도 충분히 재밌게 갖고 놀 수 있는 그런 예민함이에요. 너무 예민하지도 않고 너무 루즈하지도 않고 밟았다 뗐다 할 때마다 살짝 튕겨내는 듯한 스포츠성을 띄우게끔 그런 재미를 같이 첨가해 놓은 것 같아요. 이 차 같은 경우에는 KNCAP, 한국에서 하는 충돌 테스트, 거기서 이제 1등급을 맞았는데 이게 2020년도부터 조금 더 한층 강화됐다고 해요.
근데도 1등급을 받았대요. 그만큼 얘가 안전성 면에서도 생각을 되게 많이 했다는 거죠. 그 여러 가지 기능들이 또 있어요. 우리가 요즘에 이 기능 없는 차 없죠? 반자율주행. 앞뒤 차량 간격은 굉장히 잘 맞춰요. 여기 계기판에도 나오지만 앞차와의 간격이 이 시간으로 나오더라고요. 1.2초 지금 보이시죠? 내가 달리고 있는 차선의 중앙을 맞추는 거는 약간은 부족하긴 하지만 이 정도면 충분히 준수하다고 느껴질 정도예요. 이 소형차, 준중형차 시장에서. 그리고 또 하나 안전사항이 들어간 게 이 차는 앞자리, 뒷자리 모두 다 풀 오토 윈도우예요. 그런 점에서 안정성에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구나 라는 점이 눈에 많이 들어오고요. 진짜 잘 만들었어요. 그런 점을 잘 캐치해내고, 이 차는 쿠페형 SUV인데 쿠페 라인을 살리면서 실용성이 떨어질 수 있는데 그것도 잡고, 저배기량이요 1300cc 직분사 터보예요. 근데 출력도 어느 정도 나오고, 그러면서 안전사양까지도 다 신경을 썼어요. 이걸 안 살 이유가 있을까요? 한 가지 빼먹었다. 가격도. 저는 작년에 처음 이 서울모터쇼에서 이 차를 봤을 때 3천 중반? 나오지 않을까? 라는 예상을 했었어요. 제 혼자 생각으로. 쓸만한 옵션들만 넣고 내가 탄다고 했을 때는 2천만 원 중반대면, 초중반대면 살 수 있어요. 우리나라 시장에서 지금 그런 차들이 있을까요? 제가 이 단점을 찾아보려고 했거든요. 네, 아쉬운 점들은 당연히 있죠. 그것들을 다 커버할 수 있는 디자인, 운동성, 안정성. 제가 첫 차를 고민한다면 저는 살 거예요. 경쟁 회사에서 경쟁 차량을 이런 식으로 또 잘 만들어낼 수 있을지 되게 궁금해지네요. 마지막 총평 같은 총평. 네, 한번 해볼게요. 제가 어려서부터 레이스카만 타다 보니 이런 소형 SUV를 타볼 기회가 거의 없었어요. 이 XM3를 타보고 나니까 이 차에도 있을 거 다 있고, 가격도 정말 괜찮고, 그리고 또 스타일리시하고 성능도 좋아. 그래서 이 동급 차들은 어떤지 한번 타보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. 근데 힘들 것 같아요. 단순 제어만 봤을 때도 그렇고, 가격만 봐도 그렇고, XM3 짱이다. 잘 만들었다. 자꾸 왜 갖고 싶은 차만 하냐고. 아무튼 봐주셔서 감사하고요. 저희 매체 트렌드 구독과 좋아요, 알림 설정까지, 댓글도 많이 써주세요. 악플도 좋으니까 조금 더 양질의 리뷰를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안녕.